1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특강 시간은 제가 1시간에서 길면 1시간 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기술도 정말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우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냐, 그게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업이 잘 되려면 MTS, 이 세발 자전거로 치면 MTS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MTS가 뭔지 좀 미리 맞출 수 있는 분 계신가요? MTS? MTS. 예.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마치 이 3조고 아니면은 세발 자전거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가려면, 사업이 잘 굴러가려면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T는 바로 도구이고요. 도구이고요. M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M이 뭔지 아시는 분 맞추시면 이따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커피 쿠폰 너무 센가? 제가 기타 500 하나 쏘겠습니다. M이 뭔지 맞추시는 분. 맞습니다. 마인드 맞습니다. 마인드 맞습니다. 원혜미 대표님, 조엔 대표님. 이따 맞추신 분은 카카오톡 채널로 비타오백 쿠폰 주세요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맞추신 분은 이따가 카카오톡으로 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초적이고 정말 중요한 마인드 세팅.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초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사업은 정말 마인드가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그렇게 잘 목표 설정부터 목적부터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시간에는 MDRT를 할 건데요. MDRT는 보험 용어로도 MDRT가 되기도 하지만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 계시죠? 저도 보험을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때 MDRT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MDRT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아이고, 살이 올라가네. MDRT는 바로 만다라트의 약자인데요. 만다라트 여기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만다라트 아시는 분 계시면 숫자 1번을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나는 모르겠다, 만다라트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2번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여기 자기개발 관심 있으신 분이니까 만다라트 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만다라트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네요. 오타니 쇼에 맞습니다. 만다라트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만다라트가 생각보다 엄청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도 이거를 안 지는 꽤 됐지만 이거를 활용을 잘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했었지만, 이번에 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좀 리뉴얼을 하려고 하면서 만다라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다라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아까 자기암심은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제가 PPT에 넣었으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좀 실패하고 좀 잘 안 됐을 때, 좀 시련의 시기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읽었었던 자기암시문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용 23장, 청춘, 사무엘 울만의 청춘, 자꾸 PPT 그냥 넘어가지. 네, 이 5가지를 이제 매일 읽었었는데, 네, 여러분들만의 그런 자기암시문 계속 가지고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됐다. 이제 그 사업체를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다라토로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업체, 몸체, 이렇게 어떤 뼈대가 있고 어떤 지붕이 있는 사람도 몸체, 이렇게 머리, 팔, 몸과 다리, 몸통, 다리 있는 것처럼 사업도 저는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머리, 팔, 다리가 있는 것처럼 사업도 내가 지금 사업을 구성하고 사업체를 지으려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팔다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도, 크게는 인생 설계도, 사업 계획서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큰 범주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1층짜리 사업체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은 5층짜리 아니면 100층짜리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소프트뱅크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산에 오를 것인가, 내가 동네 뒷산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것인가, 그 산의 높이나 그 험난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먹고 살래, 그래서 나는 1층짜리 사업체에만 지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한 3층 정도 높이, 나는 뭐 5층, 나는 100층, 이렇게 사장님들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대표님들께서, 예비 사장님들께서 나는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지?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내 사업의 비전을 지금 미리 얘기해 볼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 사업의 비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비전은 이거야,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들어보시면서 한번 내 비전이 뭘까? 내가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메모하시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층짜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왜 PPT 그냥 넘어가지?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번밖에 안 눌렀는데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당황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자꾸 그냥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래도 잘 보이시죠?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안 보이시면 이따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외관으로 보이는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정말 수개월 동안 이런 밑에 보이는 설계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실내 건축 산업 기사 인테리어 원래 제가 편입하기 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인과였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정말 수백 장 그려가지고 실제로 실내 건축 산업 기사 자격증도 표시하고 있지만 이런 도면을 이제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수시도까지 해서 총 4가지 도면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이 도면 그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저도 나중에는 이거를 뭐 5시간 이내에 그 4가지 도면을 다 그리고 색칠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통과했지만 처음에는 평면도 그리는데도 정말 막 하루 종일 걸리고 천정도 그리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고 인면도 투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그리면 그릴수록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습득되니까 나중에는 이 도면을 단시간 안에 빨리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택, 아파트 설계 도면 그리는 것과 내가 어떤 사업체를 지으려고 하는 그 사업 계획서 설계 도면과는 정말 저는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네. 건축 설계서와 내 사업 설계서, 사업 계획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질적이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것이다라고 공감하시면 1번. 아니다.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눌러주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2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면이 아시잖아요. 제가 서초동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이 1990 몇 년도였죠? 92년도인가? 91년도인가? 그때 삼풍백화점이 진짜 불과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한 500명 이상, 95년도군요. 예. 그때 한 500명 이상이 그런 피해를 입으셨던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저희 집이 그 삼풍백화점에서 불과 한 5분, 10분 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수라장에 있었던 그 참혹한 장면이 저도 가끔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부실공사를 하면 건물도 무너지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기초를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계획서를 탄탄하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2년차, 3년차 아니면 5년차가 지나고 나보면 분명히 약한 부분은 거기서 흔들흔들거리거나 그 부분이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은 괜찮겠지 하고 간과했던 부분이 언젠가 그 부분이 약해져 있다가 그쪽으로 뭔가 힘이 쏠리면 그 부분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흠집이 나기 전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게 정말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짓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그런 준비, 마인드 세팅된 상태에서 어떤 또 도구, 그 스킬 가지고 이제 사업체를 짓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사업가,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그리다 보면 내가 벽돌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뭐 벽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멘트 벽돌이 있고 또 무슨 벽돌이죠? 저도 실내 건축을 전공했으면서 그 무슨 모르타르 벽돌이라고 하나? 또 빨간 벽돌이 있고 무슨 그런 시멘트 벽돌이 있고 또 그 입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자가 다른 이만큼 그거에 대한 재료비도 다 달라요. 어떤 건 벽돌 한 장에 뭐 1,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벽돌 한 장에 2,000원짜리가 있고 그런 것처럼 사장님들이 내가 이제 그 사업체 안에서 그 뼈대 안에서 내가 이제 어떤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체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이제 의미를 그 중복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그걸 사업을 지을 것인지 그러면 그 재료는 뭐가 될까요? 대표님들께서 그동안 살아온 갈고 닦은 실력, 역량, 경험 이 모든 게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역량, 그 핵심 파트너,
그리고 핵심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 무너지지 않는 오래오래 가는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하고 손님이 10명, 20명, 30명 들어오던 그런 공간에서 리모델링 확장을 해서 다음에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올 수 있는 손님의 규모도 계속 늘릴 수 있고 또 위로 쌓을 수 있고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하나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장을 뭐 하나만 지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 하나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뭐 5개, 10개, 100개 이렇게 지으시는 분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백종원 대표가 더본 코리아라고 하는 그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수십 개 요식업 브랜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태련님도 그쪽에 계시군요. 아니 괜찮았어요. 약 먹고 나서 괜찮아져서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돼가지고 나갔다가 그 화면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오늘 제가 제 주 종목은 꽃집을 창업을 해서 오래 했기 때문에 꽃집 위주로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건 다른 분야, 산업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합형의 푸드코트로 갈 것인지 어떤 전문점에 어떤 한 가지를 더욱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또 우리 대표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사업이 됐던 아니면 어떤 뭐 선물 사업이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공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또 시간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내가 1년 스케줄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1년 스케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했던 사업이 좀 잘 안 됐었던 것도 같습니다. 유통 제조했었던 거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업을 뭐 10년 넘게 해오고 있지만 지금도 어렵고요. 어렵지만 또 재미있고요. 또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을 제가 일로 생각을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게임이나 친구처럼 생각을 하면 좀 더 이 사업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막 힘들게 막 사업해야 돼, 막 이거 돈 벌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뭔가 하나씩 그러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뭐 내가 레벨업이 되는 거 아니면 뭐 결국에는 1판왕 깨고 2판왕 깨고 3판왕 깨고 10판왕까지 깨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어떤 그런 행복에 대한 아니면 성취욕 이런 걸로도 좀 재밌게 좀 스릴을 즐기면서 사업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꽃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꽃집은 성수기랑 비수기랑 좀 많이 나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시즌별로도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시즌별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케팅이나 경영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SWOT 전략이라고 해서 아시죠? SWOT가 뭐지? S는 스트렝스, W는 위크 포인트 약점, 그리고 O는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는 스레트인가? 위협 어떤 그런 요인, 나한테 경쟁사들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요소. 그래서 SWOT 뭐 분석하는 것도 있고 뭐 4P 전략이라고 해서 가격, 유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8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뭐 일주일 만에 뚝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간단한 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 저도 첫 사업계획서 쓸 때 한 달 내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집을 지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지금 올해 나머지 80일 정도 이제 크게 보시고 버전 1부터 해서 버전 2, 버전 3 해가지고 계속 리뉴얼 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올해 한 80일 정도로 길게 보시고 계속해서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고 그 이후에 2024년, 2025년도까지도 3개년치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표님들이 정말 튼튼하고 오래오래 가는 손님이 계속 늘어가는 손님이 있었다가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계속 문정성시하는 그런 사업체로 그런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피크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성공하는 또는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아시죠? 사업자 대출 같은 거 받아보신 대표님들은 아실 텐데 성공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바로 풍부한 경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이 치밀한 사업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안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크게 슬라이드 쪽으로. 그래서 이게 검정색 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문제 없어졌나요? 네, 됐다. 그래서 성공 원인만 오늘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관련 업종에 대한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바로 치밀한 사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다소 어렵고 또 지루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이거를 정말 단기간으로 잡는 게 아니라 빨리 해서 돈 벌 생각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수익이 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공사를 이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 계획을 잘 치밀하게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거듭해서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넘어가네 또 저번처럼.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슈도로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꽃집을 주로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화원을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 여기는 전시장, 여기는 화원, 여기는 뭐 계산대, 여기는 분갈이 코너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할 때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거 뭔가 구획을 나누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더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면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나의 멘탈, 아까 마인드 세팅적인 부분이랑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 사업계획서 쓸 때에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 사업계획서가 정부 지원금을 타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간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류에서 검토하는 아니면 면접에서도 검토하는 어떤 그런 기준,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절성, 타당성, 또 뭐 수익성, 시장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일관성이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도 내가 뭐 3년 후 계획, 중장기 계획, 10년 후 계획 이런 걸 적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 나의 미션,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션,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말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 거의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명이나 미션은 또 어디에 녹여질까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 전체 요약이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게 들어가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회사에 취업할 때도 취업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고 창업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뭘까요? 제가 초성으로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창업 땡땡 또는 우리 회사에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취업 땡땡, 그렇죠? 창업 땡땡.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왜 너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취업 동기가 뭐냐? 그 심사위원분들은 너 왜 창업하려고 하느냐? 창업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창업 동기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창업 배경, 창업 동기 이런 걸 스토리로 엮어서 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서 난 이래서 나는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창업 계획서에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창업 동기라는 말은 왜 사업을 하느냐, 왜 창업을 하느냐 말이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Y입니다. Y. 그 Y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쪽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 사업체 지을 때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좋은 표현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할 때 사명 부분이 바로 창업 동기에 이제 녹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이 회사는 좀 오래돼가지고 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네, 근데 아마 뭐 뷰티 산업하는 어떤 곳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사명, 비전, 핵심 가치, 핵심 역량 뭐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넘버원 코리아 뷰티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명, 비전, 목표, 핵심 가치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상품 백화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제 자리에 있어야 이 사업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인드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정신, 멘탈, 마인드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떤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느냐,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비전은 무엇이고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각자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어떤 이런 멘탈, 마인드 하우스라고 한번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볼까요? 그렇게 해보죠. 네, 이런 게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네, 대표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려고 하나요? 대표님들은 어떤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이 정신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 없는 회사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 보시면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일단 국내외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뭐고, 이 회사의 슬로건은 뭐고, 이 회사의 사명, 비전, 목표는 뭔가 그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조사하는 분들 제가 취업할 때도 어떤 회사에 저도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대기업 쪽에 취업하려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인재상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인재상에 걸맞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목표나 비전, 핵심 가치를 보면 회사의 어떤 그게 분위기, 그런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때 내가 봤었던 것처럼 이제 그 회사 분석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런 다시 그 반대로 창업하려고 하는 회사 입장의 대표로서 이런 걸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일 많이 맞추신 분한테는 아까 전에 맞추신 분 제외하고서 지금부터 다시 또 0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맞추신 분은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제일 많이 맞추신 분 몇 분 이제 해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은은한 촛불 아래서 즐기는 입욕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샤워와 마사지, 그리고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더불어 실수를 하거나 모든 것을 잃고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어느 회사, 어느 브랜드의 그걸까요? 비전? 아니면 사명일까요?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강남역에 가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다 너무 어렵나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네이버는 아닙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네, 러쉬 맞습니다. 딩동댕. 네, 일단 1점 시작하셨고요. 러쉬 맞습니다. 그래서 러쉬는 이런 걸 믿는데요. 러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최상의 에센셜 오일 그리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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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를 믿는데요. 뭐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러쉬 매장 가보면 정말 향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념을, 결국엔 신념을 파는 것 같아요. 이 러쉬라는 회사도. 제가 이따가도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이전에 이 회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는 신념을 파는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신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니아층, 팬층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애플비 컴퍼니는 이대강 꽃집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식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거든요. 그리고 식물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만 더 보면요. 너무 또 길면 또 뒷부분을 못하니까 벌써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게 한다. 이건 어디에 미션일까요? 맞추시는 분 계시면은 신청에 한번 적어주시고. 네, 맞습니다. 소연님은 많이 맞추시네요. 공부가 많이 되신 분 같고, 창업에 대해서, 창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창업 이미 하신 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가는 이유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스타벅스 갑니다.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타벅스보다 커피 맛있는 데는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스타벅스의 분위기, 느낌, 그리고 어떤 왠지 영감이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창업 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 정하실 때 어떤 계산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렸고요. 한번 이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나의 미션은 뭐고 우리 회사의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뭔지 지금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예시를 보고서 참고로 적으셔도 좋고, 네,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또 읽어보려면 원래 제가 정규 시간에 있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도 이렇게 같이 적어보시면서 했고요. 이제 만다라트 부분이랑 싱크와이즈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다라트 아까 전에 제가 생각 정리하신 최고 도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만다라트 알고 계신 분들 아까 10몇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다라트 오늘 조금 시간 되는 만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는 사업을 이번에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제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내가 몇 살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40, 50, 60 한 30년 정도 바짝 집중해서 실제로 제가 열심히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70이 넘으셔도 지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70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후계자 양성을 통해서 좀 그때부터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100년으로 봤을 때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시간, 시기가 얼마큼일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큰 범주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 표를 한번 넣어봤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도 또 은근히 드는데요.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은 제가 사이트 알려드리고 어떤 링크 몇 가지 알려드리면 그거 통해서 직접 이제 내가 다 검토해보고 읽어보고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 링크 찾아가 보시면서 이렇게 저랑 또 한번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원하시면 또 전화나 아니면은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대면 상담으로 해서 한 다섯 분 정도까지 한 5분 정도까지는 30분 정도 무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더 간절하시고 더 정말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면 이따가 끝나시기 전까지 이렇게 신청 아니면 끝나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 점심까지 받을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딥하게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 주시거나, 제가 제 핸드폰 번호 원래 잘 많이 안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이따가 끝날 때쯤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소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물론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그 심사위원분들 보진 않겠지만, 내 기준에 있어서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진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럼 나는 한 10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90살까지 사업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딱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게 좀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드라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생 100년 계획이라고 해서요. 인생 100년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유소년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A, B, C, D, E, F, G, H 총 가운데 빼고 8칸입니다. 총 9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다라트는 9칸으로 되어 있고, 9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완성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만다라는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적다 보면 내 내면에 나도 모르는 그런 본질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만다라트로 정리해 보시면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0년 주기로 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면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40세
40세, 41세로 할게요. 41세 남자가 창업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생 계획과 맞물려서 비즈니스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세는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되겠네요. 40세 있다면은 건강, 가정, 경제, 비즈니스, 회사, 인격, 학습,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이 4번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와 이 5번에 해당하는 회사, 이 4번, 5번이 중점적인 게 되지만 다른 부분도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이 돼야 4번, 5번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아시는 내용이지만 거듭 강조해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잠도 덜 자고 집중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을 훼손시키더라도 사업에 몰두하고 매진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가시면서 계속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사업적인 부분도 계속 키워나가시고 또 사업한다고 또 가정에 소홀해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부분, 또 8번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내 어떤 자기 개발 이런 부분도 다 맞물려서 골고루 잘 돼야 결국에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도 계속 꾸준히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인생계획 이 사진이나 이 표는 제가 그 책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어딘가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계획이나 비즈니스 계획 같은 거 세우실 때 이런 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저는 서울시에서 청년창업센터에서 한 2년 정도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이제 그때 항상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매월 보고서를 작성했어야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네가 계획이 뭐고 이번 달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해서 매월 25일까지 작성해서 올리면 그걸 또 점수화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출퇴근하는 게 이제 그 창업센터에 들어갈 때 출근키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찍고 퇴근할 때 또 퇴근해서 찍어서 한 달에 최소 60시간 이상이 돼야지 그 창업센터에서 잘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60시간이 근무한 시간이 창업센터에서 근무한 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면 경고를 먹고 경고가 2번, 3번 누적되면 그 창업센터에서 그 자리가 박탈됩니다.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퇴근 관리라든지 보고서 이런 게 다 점수화돼서 이제 됐는데 다른 제가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 지원 사업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할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고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게 귀찮거나 그렇죠. 이게 지웠는데 또 다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다 좋은데 그런 게 많다는 거. 보고서 제출해야 될 것도 많고 기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 아닌 제재가 있어서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이거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교인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이거는 어느 정부 지원 사업에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무슨 연구개발을 하겠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연구개발한 걸 토대로 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겠다. 7, 8, 9월 달에는 시제품 한 걸 가지고 내가 최소로 해서 양산을 해보겠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내가 양산한 제품을 마케팅과 홍보와 영업과 이런 세일즈를 통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1년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시기별로 그런 걸 잘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제가 앞에 부분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예, 또뭐 개인 컨설팅을 통해서도 또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은 인생 계획이랑 비즈니스 계획 예시표인데 나중에 이거 제가 후기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 PDF 파일을 제가 이 부분 드릴 거니까 나중에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어봐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올해 비즈니스 계획은 매출 10억 달성하는 거고 신규 고객을 배가 2배로 늘리는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한번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기획이 있고 능력 향상이 있고 고객이 있고 회의가 있고 영업 대책이 있고 자기 개발이 있고 뭐 이번 시즌 목표가 있고 고객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큰 범주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또 1월부터 12월까지 1월 달에는 어떤 걸 하겠다. 1월부터 12월까지 더 큰 원래 행사로 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 이런 부분도 사업 계획서에 표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죠. 이런 부분을 텍스트로 해서 적기도 하지만 만다라 차트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걸 그대로 적은 다음에 이 양식 그대로 사업 계획서 넣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023년도의 계획, 2024년도의 계획, 2025년도의 계획으로 해서 뭐 1, 2, 3, 4, 5, 6, 7, 8, 9 항목별로 나누고 또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처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표 만드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다른 선배님이 만드는 그 표를 제가 받아가지고 엑셀도 좀 잘 못하는 편이고 잘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사업계획서 10페이지 내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되도록이면 표나 그래프로 만들어주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벌써 9시 20분이 되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트 차트 양식은 제가도 들을 수 있지만 구글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만다라트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은 해보시면서 좋은 양식으로 해보시면 좋겠고